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풍수 명당 해법 찾기 수구 명당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덕수 위상 전풍 차지 풍적기산 수지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을 얻는 것이 먼저이고 바람을 가라앉힌 것이 두 번째다. 그래서 바람보다 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풍적지산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는 에너지원이죠. 모든 만물은 에너지의 집합인데, 에너지가 충만해야지만이 그 모든 만물이 이제 생동감 있고 건강하고 복도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역할은 이 기혈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풍수의 출발점은 기를 모으는 데 있지 기를 흩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지적지라는 말은 뭐냐면 기라는 것은 물을 만나는 즉시 멈춘다는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물 앞에 기가 응축되어 있다. 넘지를 못하니까 멈추고 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물 주변에 기가 이제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당이 형성될 수가 있고, 풍수에서 가장 최고의 명당은 이제 수구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수구 명당은 역세권이든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중요 지역으로서 풍수적 명당이 곧 부동산 투자의 명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구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당수와 외당수가 만나는 지역을 수구지역이라고 합니다. 외당수라는 부분들은 도시 외부로 흐르는 큰 강을 말하는 것이고, 내당수라는 부분들은 도시 내부로 흐르는 작은 하천이나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당수는 이제 한강과 같은 본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당수는 대림천이라든지 뭐 중랑천, 탄천 이런 것 같은 지류, 소하천을 말하죠. 그래서 수구지역이라는 것은 소하천,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 이것은 이제 수구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수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형태가 관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좁게, 예. 막히기보다는 좁게. 수구가 열려 있다는 부분들은 수구 부분들이 넓게 이제 퍼져 있으면 안 좋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구가 열리면 이제 생기가 누설이 되고, 생기를 가두기 위해서는 이 수구 지역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명당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구라는 지역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체의 항문의 역할을 합니다. 항문. 항문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입속으로 들어온 모든 음식물을 체내에서 충분하게 그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고 마지막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제 밖으로 최종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수구 항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설사를 하면 항문이 많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수구라는 지역도 좁게 돼 있어야 되지, 이렇게 넓게 열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생기가 누설이 되고, 너무 많이 넓게 되어 있으면 생기가 아예 모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구는 좁게 있어야 된다. 수구를 볼 때. 그래서 이 수구 지역이 왜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분들은 조선시대의 유학자, 실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복거 총로편에 가거지의 조건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거지라는 부분들은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지리적 조건,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 조건, 그다음에 인심, 산수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리는 뭐 지형적 조건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리는 먹고 살만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전다 농지가 이제 풍부하게 있으면서 어, 그 먹고 살 수 이제 농업 생산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인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이제 인심이라는 부분들은 뭐 각박하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그 농촌 생활을 한다든지 전원 생활을 하러 기농이라든지 뭐 전원 생활을 하러 이제 시골로 갈 경우에는 이 인심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뭐 전원 생활을 하려고 갔다가 그 지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야심차게 이제 귀농을 결심을 하고 이제 귀농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전원주택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그 생활권 바운더리에 있는 마을의 인심적 요소, 소통적 요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체크를 해야지만이 좋은 전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수라는 부분들은 뭐 말할 나위 없이 경관이 좋으면 굉장히 좋겠죠. 지리적 요소 중에 특히 이제 지리적 요소는 6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이제 했는데 수구가 좋아야 되고 야세가 좋아야 되고 산형도 좋아야 되고 토색도 좋아야 되고 수리도 좋아야 되고 조선조수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가거지를 선정하는 지리적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수구입니다. 수구가 열려 있는지 수구가 닫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야세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구가 열려 있으면 생기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구 지역은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중환 학자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당수의 종류는 수구 지역의 맹랑이 형성되는 조건은 크게 2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류형 내당수, 동류형 내당수, 이제 외당수와 내당수의 물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지역의 수구 지역은 맹랑이 형성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수구 지역이 열려 있는 지역도 명당이 형성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수구 지역에 명당이 형성되는 지역의 조건은 무엇이냐? 역수형 내당수여야 된다. 그죠? 외당수의 물의 방향과 내당수의 물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수구 지역. 이 지역이 명당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 수구가 열려있기보다는 수구가 닫혀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구 명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수형 내당수에 수구가 좁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최고의 수구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구가 좁게 되어 있으려고 하면 수구 지역에 수구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수구사라는 부분들은 수구 지역에 있는 삭격이라고 하는데 이 삭격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류하고 지류하고 만나는 지점에 바위가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래섬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는 것을 수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구사는 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즉 다시 말해서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서 그 양편에다가 양지역에다가 생기를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그 영양가 얻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구사입니다. 수구사의 종류는 한문이라든지 북신, 화표, 나성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한문, 북신 이런 형태인데 한문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구 사이에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 산이 양쪽에서 산이 서로 마주 보면서 안고 있는 형태 안고 있는 형태로 이제 수구를 막아주는 산인데 예를 들면 수구가 이게 대문이라고 한다면 이 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대문을 만들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말에 한문의 간격이 조각배 하나 정도 지나칠 정도로 좁게 형성되어 있다면 백세부기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한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문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요게 이제 외당수고 본류가 되겠고 요게 이제 내당수가 됩니다. 지류가 되겠죠. 그래서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 이게 이제 내당수와 외당수가 만나는 지점 풍수용어로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구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물이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두 개의 산이 이 자체를 이제 대문이라고 한다면 대문을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죠. 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기를 가둘 수가 있게 되고 생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명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답 형태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여기에 이제 주거 지역이든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신하고 하편은 이제 그 수구 지역에 있는 돌이나 뭐 바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북신이나 화표라고 합니다. 북신하고 화표는 그 일반적인 뭐 돌, 바위, 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표라고 하고 그 돌 모양이 예를 들면 뭐 거북이 모양이라든지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북신이라고 하면서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제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뭐 거북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을 향해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고 물과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은 흘러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지 흘러내려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은 예를 물고기가 죽으면 떠내려가면서 이제 밑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든 뭐 거북이 모양이든 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시 풍수에서는 건물에 이제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조형물에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건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형물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풍수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풍수 조형물이라는 부분들이 건물에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거칠게 뾰족뾰족하게 한다는 분들은 그 보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을 하게 되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불쾌감이 심리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건물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건물의 성향에 맞는 상징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풍수적 고려를 통해서 풍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성은 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인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이 나성입니다. 나성이 있는 지역은 무조건 투자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재물을 불러일으키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나성입니다. 나성의 규모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이제 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나성의 규모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재물을 일으키는 생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성이 이제 강 가운데 있는 뭐 모래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에도 많이 있죠. 여의도라든지 잠실, 이 잠실도 지금은 이제 육지지만 과거에는 이제 섬이었습니다. 모래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남이섬이 있고 그다음에 가평의 자라섬, 그다음에 이제 그 춘천의 중도섬이라든지 붕어섬 이런 섬이 있게 됩니다. 이 섬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의도라든지 잠실, 남이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나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상권이 들어와서 돈을 생성시키는 거고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 풍부한 재화가 모이는 곳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들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유도 이런 부분들은 섬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양쪽에 생기를 공급해서 그 주변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구 지역은 지역 중에서
최고의 명당은 나성이다. 그래서 나성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제 강 가운데 이렇게 요 작은 나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강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변에다가 생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평의 자라섬입니다. 자라섬인데 여기 이제 쭉 있고 명당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이 가평의 가평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당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내당수가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나성 수구사인 나성이 이렇게 있으면서 물이 빨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요 주변 수구 지역에 이렇게 이제 생기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쪽에 한문이 이렇게 두 개의 한문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잠겨 있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잠겨 있는 이런 한문이 잠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구사인 한문과 나성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이 향후에는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 그 수구 명당은 물의 양, 예를 들면 내당수의 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개발의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수구 명당에는 산업단지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 레저,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이 이제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구 명당 지역에 개발되는 폭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폭은 내당수의 폭만큼, 외당수의 폭만큼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명당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역세권 호선 이제 가평 역세권이라든지 서원주 역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구 명당의 산업단지로서는 이제 현대 기아가 들어가는 화성에 보면 매향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수구 명당으로는 그 현풍국가산업단지, 뭐 춘천 애니메이션 단지,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 중에서 수구 명당은 이제 삼성동하고 성수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지도를 보고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구 명당론 중에 나성 명당하고 수구 명당을 한번 실제적으로 개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구 명당에 관련된 형국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첫째, 외당수가 있고 북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북한강이 이제 외당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자라섬이 이제 나성이죠. 그리고 이 자라의 형태도 물의 방향과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머리가 여기 있죠.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구사회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당수입니다. 내당수가 되어 있는데 내당수가 이렇게 흘러오면 내당수가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수구사인 나성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충분하게 양쪽에 생기를 공급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수구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보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문의 형태 산이 마주보고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생기를 가두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도 이제 하나 한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당수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대수죠. 금성수, 궁수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가마도입니다. 가마도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제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역세권을 기반으로 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쪽 지역은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이제
이 풍수명당, 이 수구명당 지역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세권이 들어오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지역이 풍수명당, 수구명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평섬 자체는 자라섬 자체는 이 나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성이 있는 부분들, 특히 수구지역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되고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서의 첫 번째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한번 더 볼까요? 자, 이것은 그 원주의 서원주역입니다. 서원주역이 이제 입지하는 곳인데 보시면은 수세도도 똑같아요. 보시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당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내당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구사입니다. 수구사고 나성이죠. 나성이니까 물의 흐름이 이쪽에 합류하는 지점에 이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이 나성 전체가 요 하나는 이제 삼태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전체는 이제 두꺼비 섬으로 두꺼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강입니다. 섬강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의 이제 나성 자체가 동물의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에 이제 역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사가 들어오게 되겠죠.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향후에는 개발의 색대가 되면서 이쪽 지역이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나성은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역사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이 풍수명당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도 이제 향후에 나성이니까 이쪽 지역도 향후에는 이제 잘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외당수하고 내당수가 만나는 지점에 나성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역세권이 들어가든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가든 두 가지 이 수구 명당 지역은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아니면 역세권이 들어와서 지역에 이제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제 화성에 있는 화성호입니다. 화성호인데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궁평항에 있고 여기가 이제 석천항이라는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내당수죠. 내당수고 이제 바다가 이제 외당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 방조제가 없기 때문에 수구가 열려 있었죠.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이 생기가 이제 밖으로 그냥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조제를 만들고 수구가 이렇게 좁게 되어 있어요. 좁게 만들었죠. 좁게 만드니까 여기에 있던 이 수량만큼의 생기가 주변에다가 생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홍지구라 그래가지고 이쪽 지구는 향후에 이제 경기 남부 민간 공항 이 이쪽으로 이제 이전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이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수구의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의 범위도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이쪽 지역 전체다가 이제 보시면은 수구 지역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고 이쪽에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공항 관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관련 배후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 수량이 양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수구를 막아서 수구를 관세를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쪽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다, 개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이제 이 바다가 외당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내당수가 되는데 이 남양호의 수량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양쪽에 산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산단이 이렇게 더 추가로 매립을 해서 산단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수구 지역의 이 영향이 이쪽으로 영향을 가서 산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풍수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구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역세권이 된다든지 그래서 수구가 기존에 있는 수구가 열려 있는 것을 수구를 촉기해서 관세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개발 안 됐던 부분들도 이제 수구가 관세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지역 전체가 이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구 명당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역세권이 들어오든 그 지역에 주거단지가 들어오든 간에 이 물이란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의 수량에 따라 가지고 개발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수구 명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잘 아시겠죠? 이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부동산에 좀 응용을 하시면 기존의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 원칙을 시키고 그 원칙에다가 플러스해서 풍수적 요소를 좀 더 가미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